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진 홍배대감은 일찍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워낙에 많은 데다가 땅 역시도 마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마을 제일가는 천석군 부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배대감의 자식들 역시 전부 장성하여 이미 전부 장가를 가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기에 남들이 보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였지만 벌써 몇 달 동안 불면증에 밤이 되면 도통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오늘도 내 이 시간까지 잠을 못 드는 것을 보니 얌전히 잠들기는 글렀구만. 그래, 이것이 참말로 잠을 못 드는 데는 약이고 무엇이고 필요가 없구만. 안 되겠다, 내 산책이라도 나가든지 해야지. 홍배대감은 용하다고 소문이 난 의원들을 전부 찾아가 불면증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전부 사용해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불면증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심해지고 있었지요. 홍배대감이 방에서 나와 아무도 없는 마당에 나오니 환하게 떠있는 보름달만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이거야 원 사방에 내 편이 하나도 없이 다들 그저 내 돈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그래도 너만은 나를 이렇게 변함없이 바라봐 주는구마이. 사실 그가 이렇게 잠에 들지 못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홍배대감이 워낙에 돈을 우선하고 손에 쥔 것을 놓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다른 이와 조그만 분쟁이 생기면 항상 송사로 해결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무려 3건의 송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었지요. 시간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장 먼저 덕삼이와의 송사를 들여다보면 덕삼이는 작년부터 홍배대감 집 논을 일구는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는 홍배대감과 한 해에 쌀 7가마니를 받는 3년 계약을 맺고 홍배대감 논에서 소작일을 시작했지요. 그런 덕삼이 한 해 동안 일을 마치고 추수가 끝난 후 홍배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뭐시라고 덕삼아? 네 지금 그것이 무슨 말이냐? 제 세경을 쌀 10가마니로 못 올려주시면 제가 내년부터는 대감 어르신 소장농 노릇을 하기가 조금 곤란하겠다 이 말씀입니다요. 아니 이 녀석아, 네가 나랑 계약을 3년을 했는디 계약을 싹 다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품삯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는 것이다냐? 아, 주변의 지주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한테 10가마가 아니라 12가마, 심지어는 15가마도 주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구만요. 그래도 제가 홍배대감님하고 1년간 일을 했던 정이 있어서 10가마만 말씀드린 것이니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야 계약이 끝난 다음에 해야 할 이야기지 이 녀석아. 내가 계약도 안 끝난 소장농 품삯을 올려줬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없구만. 그래,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어르신과 저희 어머니께서 건강이 최근 들어 안 좋아지셔서 어머니 약값까지 해결해야 하니 어르신께 말씀드린 거구만요. 그러니 사정 한 번만 봐주시고 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계약이라도 풀어주셨으면 하구만요. 아이고 이 녀석이 이제는 하다하다 거짓말까지. 아야 덕삼아, 내가 여태까지 말이다, 지주 노릇을 하면서 나한테 그 핑계를 대면서 품삯을 올려달라는 소장농이 지금 너가 딱 7번째구만. 아무튼 나는 말이여, 네가 계약대로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관아에 고발까지 할 생각이니 네 어디 네 맘대로 해보거라. 관아에 고발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장농 덕삼이 고집을 꺾지 않고 더욱더 억지를 부리기에 홍배대감은 그 길로 관아로 가 마을 이방에게 덕삼이를 고발하였습니다. 아이고 홍배대감님, 그 소장농 덕삼이를 고발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감님께서 고발하신 거면 제가 얼른 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요. 두 번째 송사는 신만이 일석이와의 송사였습니다. 하루는 홍배대감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산에서 일석이라는 한 신만이가 산삼을 무려 6뿌리나 발견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소문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급하게 그 신만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워웜에 홍배대감님께서 우리 집에 다 찾아오셨구만요. 안 그래도 제가 산삼 문제로다가 오늘 내일 중으로 대감님 댁에 들를 참이었는데 말입니다. 아, 일석이 자네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을 보니까 소문이 맞기는 한가 보구만. 그래, 자네가 우리 산에서 산삼을 무려 6뿌리나 캤다고 하던디 그것이 사실이 맞는가? 그래? 맞구만이요 어르신. 제가 산에 가기 전날에 허연 용꿈을 꿨었는데 그것이 산삼을 발견하는 징조였나 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땅 주인하고 신만이랑
반반씩 가져가는데 말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제가 어르신한테 크고 좋은 놈으로 셋불이 양보하겠습니다. 양보라니? 자네 그것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내 산에서 자네가 내 허락도 없이 캔 산삼인디 그것을 전부 다 내가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아니 어르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 어디를 가나 오면이 관례라는 것이 있는 법인디 어르신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겠구만요. 저도 이것이 제가 발견한 산삼이니 어르신께는 한 뿌리도 못 넘겨주겠습니다. 그려 일석이 자네가 산삼을 발견했을 때부터 나를 바로 찾아오지 않을 때부터 알아봤구만. 자네가 그리 나온다면 내 관아에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겠어 그려. 이리하여 홍배대감은 머슴 덕삼이를 관아에 고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관아로 찾아가 이방에게 10만이 일석이를 고발하였지요. 워우, 웜에 그 고얀 10만이 녀석이 감히 대감님 산에서 산삼을 무단으로 캤단 말입니까? 안 되겠습니다. 아직 원님께서 지난번 덕삼이와의 송사를 처리하는 중이기는 한디 제가 이것도 같이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송사는 바로 홍배대감이 평소 자주 가는 기방의 기생 향단이와의 송사였지요. 우리 대감 어르신께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얼굴 표정이 안 좋으셨구만요. 그런 안 좋은 일들은 저랑 술 한잔 쭉 들이키시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래도 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향단이 너 때문에 사는구만 그려. 그나저나 향단아, 네 지난번에 내가 말했던 것은 한번 생각해 봤느냐잉? 대감님 첩으로 들어가는 것 말입니까? 안 그래도 내 생각을 하기는 했는디 지금처럼 대감님 옆에 마님이 떡하니 살아계시는디 말이어요. 제가 대감님 첩으로 들어가게 되면 눈치가 보여서 어디 밥이 목으로나 넘어가겠습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대감님 차라리 저한테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을 해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요? 집이라니? 갑자기 그것은 또 무슨 말이냐 향단아? 대감님께서 저한테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제가 그곳에 지내면서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고 오직 대감님만을 기다리면서 눈치 볼 것 없이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굳이 대감님 댁에 첩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말이어요. 그려잉. 듣고 보니 네 말이 아주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구만. 내 안 그래도 마을 저작거리 귀퉁이에 조그만 기와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디 내 그것을 네 앞으로 돌려주마. 대신에 향단이 네 내가 그렇게 해주면 여 기방에서 나와 나만을 바라보는 첩이 된다고 약속을 해줄 수 있겠느냐? 아이고 그것이 참말이십니까? 대감님 약속하다마다요. 홍배대감은 기생 향단이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와집을 하나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향단이 기방을 나와 그 기와집에 이사를 간 지 일주일이 지나고 홍배대감이 부인의 눈을 피해 향단의 집을 찾았는데요. 자, 자네는 누군데 이 집에서 나오는 것인가이? 누구라니요, 어르신. 제가 여 집주인이니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네가 집 주인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내가 분명히 이 집을 향단이 앞으로 돌려놨는디 말일세. 그 향단이라는 처자 말하는구만이요. 그 처자가 일일서 이 좋은 집을 갖다가 급하게 팔아야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집 집 문서를 저렴하게 샀구만이요. 그런데 어르신은 도대체 누구신디 그러십니까요? 뭐시라고라? 아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향단이는 참말로 믿고 있었는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더만 그 말이 참말이었구만.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집으로 돌아와 머슴 봉섭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향단이를 찾아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고 향단이 마저 관아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워우, 워메 어르신 지금도 그 소장농이랑 10만이에 대한 송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디 거기다가 또 기생을 고발한다는 말이십니까? 자꾸 귀찮게 해서 미안하기는 한디 자네가 원님께 말 좀 잘해주시구랴. 그리고 홍배대감이 관아의 향단이를 고발한 후 며칠이 지나 관아의 이방이 홍배대감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대감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원님께서 홍배대감 어르신 송사를 무려 2건이나 처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거기다 또 기생 향단이를 고발한다 하니 원님께서도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려 나도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건을 고발한 일은 일찍이 없었는디 내 생각해보니 안 그래도 바쁜 원님까지 귀찮게 하게 되었구만 그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디 이럴 때일수록 홍배대감님께서 원님께 좀 성의를 표해서
원님을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워매. 자, 자네 그 말이 무슨 말이란가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그 송사를 해결하고 싶으면 돈을 내어놓으라 이 말인가? 아이고 대감님, 이것이 어찌 제 머리에서 나온 소리겠습니까? 원님께서 저한테 말하시기를 안 그래도 경무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에 대감님 송사를 3건이나 한 번에 처리를 하려면 그래도 뭔가 좀 오고 가는 성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지라. 아, 알았네. 원님께서 그리 말하셨다면 내 부탁하는 입장에서 별 수 있겠는가? 하다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자는 마을 원님까지 나에게 돈을 내어놓으라고 하는구만. 다들 이렇게 내 돈에만 눈에 불을 켜고 있으니 내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참말로 모르겠구만. 그래. 원래부터 이런저런 생각에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던 홍배대감은 3건의 송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의 불면증은 나날이 심해져 갔지요. 거기다가 원님에게까지 뒷돈을 요구받다 보니 다른 이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져만 가서 수십 년을 같이 산 부인마저 믿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안방을 부인에게 내어주고 각방을 쓰기에 이르렀지요. 다시 시간은 현재로 돌아와 오늘도 홍배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마당에서 하염없이 달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감님 시간이 이리 늦었는데 어디 외출하십니까요? 아이고 덕파라. 내 잠이 도통 안 와서 그러니 거 바람이나 좀 쐬고 들어오련다. 이 시간에 말이십니까? 그러면 대감님 저도 따라 나서겠습니다요. 시간이 일하고 늦었는데 대감님 혼자 위험할 수도 있구만요. 아니다 덕파라고 아서라 아서. 너가 어디를 따라오겠다고? 그냥 나 혼자 잠깐 나갔다 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덕팔이 저 녀석도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이 밤중에 나를 따라 나선다고 그런다냐. 내가 저를 어찌 믿고. 어림도 없구만. 그래, 어림도 없어. 자신을 따라 나서겠다는 머슴 덕파리를 뒤로 한 채로 홍배대감은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홍배대감은 세상에 혼자만이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감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 고독감에 서러움을 느낀 그는 정처 없이 달을 벗삼아 걷기 시작하였는데요. 한참 동안을 발이 닿는 대로 논두렁길을 지나고 산길을 건너다 어느새 이웃마을까지 닿게 된 홍배대감. 그는 이웃마을 초입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들려오는 남녀의 웃음소리에 발길을 멈춰 세우고는 자신도 모르게 귀신이 홀린 것 마냥 그 웃음소리를 쫓아 그 초가집 마당으로 들어갔지요. 마누라, 그러면 내 술도 한 잔 받아보시구려. 하이고 서방님, 참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단둘이 술을 하니 이 맛도 각별하구만요. 그러게 말이오. 자식놈들이 다 장성에 나간 후에 우리 둘만 집에 일이 남아서 적적할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 농사일 끝나고 마누라랑 한잔하는 재미가 이리 좋구만. 그래.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서방님. 요즘은 꼭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안 듭니까요? 거 나이든 부부 둘이서 기분 좋게 술 한 잔씩 하는 모양이구만. 그래. 아이고 생각해보니 내 우리 마누라랑 언제 마지막으로 사이좋게 마주하면서 술을 마셨는지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만. 그래. 참말로 부럽구만 참말로. 그렇게 홍배대감이 낯선 초가집 마당에서 부부의 대화 소리를 엿들은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부부의 대화 소리는 어느새 코고는 소리로 바뀌었고 오랫동안 불면증을 앓고 있던 홍배대감에게 방에서 들려오는 코고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조금 더 크게 듣고 싶은 욕심의 홍배대감은 창호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는데요. 그리고 문틈에 귀를 가져다 대려고 하는 순간 왜 쥐? 서늘한 밤 공기가 홍배대감의 코를 간지럽혔는지 잠자고 있는 마을 모든 사람을 깨울 수 있을 정도로 홍배대감은 크게 재채기를 해버렸지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는 방 안에서 달콤하게 자던 집주인은 깜짝 놀라 손에 낫을 하나 들고 마당으로 뛰어나왔는데요. 이 쌀 도둑놈이 과한을 무서운 줄 모르고 오늘도 왔구만. 지난번에도 우리 집 쌀을 훔쳐가더니만 내 안 그래도 아주 니놈이 다시 찾아오기를 벼르고 있었구만. 그래. 워메 이것이 오해구만이요. 왜? 제가 여 쌀을 노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니께. 엄마, 잠깐만. 이것이 누구요? 자네 홍배 아닌가? 내 이름이 홍배가 맞기는 한디 도대체 누구시길래? 아이고 자네 나 몰라보겠는가? 어렸을 때 같이 서당에 다녔던 흥섭이라니께.
자네가 그나저나 우리 집에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그래? 공교롭게도 홍배대감이 코고는 소리를 엿들었던 집은 다름 아닌 홍배대감과 함께 어린 시절 서당에 함께 다니던 흥섭이라는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는 함께 서당을 다니며 허물없이 지내던 친구 사이였으나 홍배대감은 워낙에 집안이 부자라 서당을 나온 이후 지금의 천석군 부자가 되었지만 집안이 가난했던 흥섭이는 농부가 되었던 것이었지요. 홍배대감이 흥섭이의 권유로 방에 들어오자 흥섭의 부인 춘자는 조용히 술상을 그들 앞에 놓아주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현재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봐서 그런 건지 홍배대감은 갑자기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오, 몸에 자자네.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래? 암만 반갑다고는 해도 갑자기 눈물까지 다 흘리고 말이오. 그것이 그러니께 내 몇 달째 밤이 되어도 통잠을 자지 못하다 보니 말이오. 자네 코고는 소리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게 들려서 말이지. 자네 집 방문 밖에서 그저 멍하니 듣고 있었던 것이라네. 내 코고는 소리가 말인가?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이란가? 홍배대감은 흥섭이에게 자신이 왜 밤에 잠에 들지 못하는지 사정을 말해 주었지요. 이야기를 전부 들은 흥섭이는 그런 홍배대감을 보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요. 내 그동안 이웃마을에 살면서도 여기까지 자네 이야기가 자자하더구만 그래.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 자네 소장농하고는 품삯을 두고 그리고 자네 산에서 산삼을 캔 10만이랑은 산삼을 전부 달라고 송사를 벌이고 있다고 그래? 아이고 그뿐인 줄 아는가 이 친구야. 거 기생 하나랑은 내 조그만 기와집을 사줬더니만 그것을 홀라당 팔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기와집 하나를 두고도 송사를 벌이고 있구만. 한 번에 송사를 3건이나 벌인단 말인가? 듣던 것보다 더 대단하고만 그래. 그럼 이런 말을 물어보는 것은 그렇지만서도 자네가 지금 전부 가지고 있는 땅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전부 가지고 있는 땅 말인가? 그것이 아마 전부 다 하면 550하고도 한 6마직이 될 거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은 우째 물어보는가? 그러면 만약에 자네가 송사에서 전부 이기게 된다면 그것이 몇 마지기 정도 이득이 되는가? 아마 전부 내가 이기게 된다면 못해도 5-6마직이 상당은 될 거구만 그려. 자네 말일세. 거 계속해서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그랬지? 나한테 잠이 잘 오는 기가 막히는 특효약이 있는디 어디 한번 먹어볼란가? 대신에 약값으로 땅값 6마지기는 지불을 해야 하는구만. 멋이라? 땅 6마지기 분이나 말인가? 아이고 여지껏 일이 가난하게 살더니만 그 순수했던 흥섭이 자네조차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 드는구만.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이 이런 법이지. 그려 믿져야 본전이지. 그 약이란 것이 있으면 한번 줘보게 이 친구야. 홍배 자네가 말일세 전부 그 소송을 취하해 주시게나.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야말로 잠을 잘 잘 수 있는 특효약이라 이 말이야. 아 자네가 그 소송을 취하해서 논 6마지기 분의 돈을 날린다고 해도 자네는 여정 논 550마지기를 가지고 있는 천석군 부자임에는 변함이 없는 사실 아니겠는가?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란가? 내 흥섭이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 드나 했더만 괜히 아까운 시간만 뺏겼구만 그려. 홍배대감은 흥섭이 자신에게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흥섭이의 집에서 다시 먼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온 홍배대감은 또다시 잠자리에 누웠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흥섭이의 말만이 떠올랐지요.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그 땅들을 사들였는디 저렇게 현실성이 없는 소리를 하니 여태 가난해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아이고 내 별소리를 다 듣는구만 참말로. 홍배대감은 친구 흥섭이의 조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고는 계속해서 잠을 자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마음에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경이 넘도록 잠이 들지 못한 채 불면증의 고통은 점점 커져가자 홍배대감의 머릿속에서 흥섭이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는 듯 했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진짜 돈을 잃었다는 셈치고 한번 시도라도 해볼까잉? 밤새 이런저런 생각에 거의 잠을 자지도 못한 홍배대감. 긴 새벽이 지나 날이 밝아오자 그는 자리를 박차고 뜬 눈으로 관아로 향했습니다. 홍배대감이 아침 일찍 관아에 도착하니 마을이방이 기다렸다는 듯이 홍배대감을 맞이했는데요.
이방 내 말일세. 진행 중인 소를 취하해줬으면 하는구만. 네? 무엇이라고요, 대감님? 소를 취하하신다면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요? 세 건 전부 다 말일세. 아무튼 나는 취하해달라고 자네에게 말을 했으니 이만 돌아가 보겠네 그려. 오메오메. 홍배 대감님. 홍배 대감이 소를 취하하고 관할을 박차고 나온 후에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바로 덕삼이의 집이었습니다. 덕삼아, 내 방금 관아에서 오는 길이다잉. 너가 품삯 계약을 위반했다고 걸었던 소를 취하하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구만. 어르신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품삯은?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내 이번만은 네 말대로 내년부터는 한 해에 10가마를 주도록 하마. 계약서를 원하면 지금 바로 써줄 수도 있고 대신에 앞으로는 말이다. 다른 곳 갈 생각 말고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거라 그래. 아이고 대감 어르신, 이것을 제가 뭐라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무슨? 그럼 내일 내 계약서를 써줄 테니 우리 집에 들르도록 하거라잉. 누가 찾아온 것이냐? 홍배 대감이 덕삼이의 집을 나서려는 순간 방 안에서 덕삼이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쇠약해 보이는 그녀에게 덕삼이는 홍배 대감이 자신의 품삯을 올려줬다면서 이제 어머니의 약값 걱정도 한시름 덜었다고 기뻐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이것이 말입니다. 양봉장을 하는 저희 외삼촌이 보내준 꿀인디 맛이 기가 막힙니다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것 말고는 보답해드릴 것이 없으니 이거라도 제 성의를 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려 덕삼이 자네 내 꼭 잘 먹도록 하겠네. 어머니 잘 모시게나. 아이고, 나는 덕삼이 저 녀석이 그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거짓말을 한 줄 알았는디 그것이 참말로 사실이었구만 그래. 그리고 홍배 대감이 소를 취하하고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 이번에는 10만이 일석이 홍배 대감이 소를 취하했다는 소문을 듣고 홍배 대감의 집으로 찾아왔지요. 대감 어르신께서 소를 취하해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요.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산삼을 그냥 제가 다 가지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인두껍을 쓰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제가 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대감 어르신을 위해 쇳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그동안 어른답지 못하게 흉한 욕심을 내비쳐서 미안했구만 그래. 일석이 자네 말일세. 이번에는 내가 미안한 것도 있고 하니 한 뿌리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네가 전부 갖게나. 대신 다음부터 자네가 내 산에서 산삼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반반으로 하세. 어르신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안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다가 송사를 앞두고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어르신. 그날 밤 홍배 대감은 덕삼이에게 받은 꿀 한 통과 10만이 일석이에게 받은 산삼 한 뿌리를 자신의 앞에 펼쳐놓으니 참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상한 기분이 드는구만 그래. 내가 본래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작은 것을 받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가벼운지 모르겠구만. 흥섭이 그 친구가 괜히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구만. 가만 보자. 내 그러면 말이지. 한참을 꿀통과 산삼을 들여다본 후 홍배 대감은 마당으로 나가 머슴 덕파리를 불렀지요. 어르신 부르셨습니까요? 덕파라, 네 말이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향단이를 찾으러 간 봉섭이한테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기별을 전하도록 하여라잉. 어르신거 아직 봉섭이한테 그 기생을 찾았다는 아무 소식도 없는데 그냥 돌아오라고 전하란 말씀이십니까요? 그려 인자는 다 상관이 없구만 그래. 머슴 덕파리가 알았다며 물러가니 그제서야 홍배 대감의 마음은 이전에 맛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려 흥섭이의 말이 이제서야 이해가 가는구만 그려. 나한테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던 그런 욕심들로 내 마음을 이렇게 채워나갔으니 그 욕심들로 마음이 억눌려 이렇게 무거웠던 것이었구만 그래. 그리고 이제는 그 욕심들을 전부 내보내니 자연스레 마음이 가벼워진 것이고 말이여. 내 이것을 모르고 여태 그 비싼 약들만 찾아먹고 있었구만 그래. 그날 밤 홍배 대감은 오랜만에 부인이 머무는 안방으로 들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인의 옆에 누워 눈을 감으니
마침내 몇 달 만에 깊고 달콤한 숙면에 빠질 수가 있었지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